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해줬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이 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37%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35,443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8%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4,536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4%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15,331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지수도 강하게 출발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1,7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적 모임 최대한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61%의 강세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3,195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 앞세를 보입니다. 0.4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51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0.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1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잘 가고 있는 만큼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526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반면에 293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835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464종목은 2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89억 원, 기관 투자자는 194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852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455억 원, 기관 투자자는 21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75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상승세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53%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76,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살펴보시면 1.58%의 강세로 449,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네이버에 대해서 빅테크 최선호주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밑에 위치한 카카오도 동반 강세를 보여줍니다. 0.97%의 오름세로 156,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가까운 오름세로 21만 3,5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제네시스의 전동화 전환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제조를 위해서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애플이 협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에서 4%대 정도로 올라줍니다. 14만 5천 원 정도에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 흐름을 지금 살펴보시면 2에서 3%대 정도로 올라줍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보여줬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21,9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원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하이솔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약세를 보이면서 88,800원, 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작 이어서 살펴보시면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총 2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락세가 관찰이 됩니다. 1.4%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기세가 좋습니다. 2.09%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30만 3,3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글과 컴퓨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우주 사업 분야에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4.4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래곤 플라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735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연계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양목을 또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디지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4%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3,0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슈를 짚어보시면 항체 진단키트를 출시를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진파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는 됐지만 오늘도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9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을 하고요. 또 미국이 핵 원료 재활용 기술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작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면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업종과 서비스업,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에서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가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실업과 비금속 광물, 은행, 섬유, 의복, 전기, 가스업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지수도 잘 가고 있는 만큼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1%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 살펴보시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6%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기계 장비, 금속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시면 금융 업종에서는 약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하락세가 짙은 종목을 살펴보시면 하림지주입니다. 1.46%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기술투자도 1%대 하락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의료와 통신장비, 운송장비 부품, 제약업 쪽에서도 약보합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지수가 좋은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네이버, 삼성 SDI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요. 반면에 LG화학과 카카오뱅크, NC소프트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잠은 잘 주무시고 오셨나요? 아, 네네. 네, 저희가 잠을 자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시장에서 네. 미국 증시가 돌아가고 있었죠. 네,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네.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네. 제가 어떻게 들었으면 네.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게 네. 그냥 그거 같았어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한테 네. 컴퓨터 이게 마우스야, 이게 네. 클릭이야, 이게 A 버튼이야, ESC야, 이거 약간 네. 네. 약간 갑자기, 네. 유치원 교사 같았네요. 네, 당연한 거죠. 미국 시장 네. 증시가 돌아가는 건. 근데 나스닥이 네.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그러면 뭐 미국에서 또 그 네. 기술주의 집합이죠. 집합이고 전통 산업주도 많지만 기술주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것과 좀 관련된 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죠. 코스닥과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금 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많이 올라서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1050이에요. 야, 네. 1050이면요. 거의 뭐 최근 고점이랑 좀 비슷해졌습니다. 최근 고점이 1060? 1060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1060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 중에서도 이 HLB가 최근에 진짜 이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네. HLB가 코스닥이 다 별로 안 좋았어요. 대부분의 종목들. 근데 HLB 혼자만 올라가지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어요. 맞아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HLB가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한 만큼 힘을 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상승률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엄청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HLB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시총 2위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HLB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여러 학회에 참석을 한다라는 것들이 또 추가적인 이슈로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세계 폐암 학회에 지금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이게 8일에서 14일 날 열리는 겁니다. 네.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린다. 다음 주에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 폐암 학회 여기에 참석해서 글로벌 팜권을 보유한 리보세라닙, HLB 그러면 리보세라닙이죠. 이 리보세라닙으로 강력하게 또 임상 결과 2건 또 발표를 하겠다 그러고 면역 항암제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의 이런 병용 치료 임상 결과 2건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그밖에 이제 나노코박스도 뭐 베트남에서 뭐 승인을 뭐 약간 보류했다 이런 약간 악재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팩트니까 글로벌 권리지 베트남만 판매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약간 뭐 보류한다 하더라도 또 보완해가지고 다시 또 승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긴급 승인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여전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러 가지 또 리보세라닙 자체가 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회 뭐 세계 폐암 학회 참석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보세라닙의 항암제로서의 이런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생명력, 사람들의 생명력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세가 오늘 약간 조정받긴 하는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올랐죠. 급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회에서 꽤 유의미한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이번에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보세라닙 그리고 면역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 이런 것들 임상 결과 2건을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닙이 지금 여러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항서제약이 개발 판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 이거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결과가 13일 날
구두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14일까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 학회에서. 근데 13일에 정확히 그 학회, 폐암학회에서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가 되고요. 지금 임상 시험이 중국 상하이 전문 이 폐암 전문 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5명 중에서 이제 임상 시험 결과가 좀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임상 결과 객관적 반응률 40%, 질병 통제율 92%, 무진행 생존 기간 중환값 11개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후난 암 전문 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 3, 4기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 결과 객관적 반응률 50%, 질병 통제율 62.5%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또 폐암 학회에서 발표가 되니까 상당히 또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할 만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모멘텀도 있잖아요. 나노코박스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HLB가 베트남의 바이오 업체 나노젠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글로벌 판매 권리를 받았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처음에 긴급 승인을 받았다가 긴급 승인 허가를 받았다가 갑자기 또 뭐 보류를 하겠다 하면서 몇 가지를 좀 보완을 하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들만 또 몇 가지만 또 보완하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 뭐 이런 건데, 안전성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죠. 당연한 거고, 이런 점들만 좀 잘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글로벌 판매권이기 때문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판매가 앞으로 나노코박스가 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는 뉴스에만 반응하지 않잖아요. 수급 상황은 또 어땠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HLB 어제가 아니라 9월 1일 날 좋았어요. 9월 1일 날 외국인이요 136만 주가 들어왔어요. 엄청납니다. 136만 주는요 최근에 가장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거 한번 화면 볼까요? 모니터 화면 잠깐 보시면요. 136만 주, 여기 지금 마우스 가리키는 데 있죠. 136만 주. 야, 이거 예전에 100만 주 나와서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이때 8월 24일이었어요. 이 노란색 100만 주였는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9월 1일 날 136만 주. 어제 같은 경우는 9만 2천 주 들어왔어요. 뭐 어제 크지는 않았지만 136만 주 워낙에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보시면요 가끔 팔기도 해요. 사실 팔기도 하지만 매수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매수하는 것보다 50만 주, 11만 주, 100만 주, 130만 주씩 들어오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 136만 주가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요, 예전에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없어요. 100만 주 넘는 것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예전에 뭐 7월 달부터 쭉 보시면요, 6월 18일 날 바로 100만 주가 나오긴 했지만 100만 주, 130만 주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죠. 근데 이것도 6월 18일 날 나온 100만 주도 놀라운데, 야, 그 뒤로 한 2달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막 130만 주, 136만 주 이렇게 터져주니까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개인들이 많이 팔고 나왔죠. 개인들이. 그래서 외국인 들어왔다.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팔긴 했지만 9월 1일 날 12만 주나 또 크게 사줬기 때문에 어제 팔고 나간 4만 주보다 매수한 금액이 더 큽니다. 여기는 이제 또 투신과 사모펀드가 많이 매수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9월 1일 날 역시 9% 상승 나타나고, 9월 2일 날 6.45% 어제와 그저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5% 조정받은 거 외에는 계속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예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8월 30일 날 그때 27%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을 때 68,400원까지 갔는데, 그 정도보다 높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을 넘어서면은 약간씩 좀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물량 줄여나간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 3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20% 30% 파는 게 아니라 한 2% 3%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파는 겁니다. 2% 3%씩 팔아서 나머지 물량은 항상 갖고 있어요. 나머지 물량 자신이 부여 그거를 이제 이건 언제 파느냐 이 덩어리 언제 파느냐 추세가 꺾일 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 나올 때 매도를 한다 보시면 되고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라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겁니다. 옆으로 횡보해서 이제 가는데 이동평균선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밑에 꿈틀꿈틀 따라오는데 이게 맞다 할 때, 약간 꺾일 때 맞다 할 때 있죠. 옆으로 횡보해서 맞다 할 때 그때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HLB 어제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학회에서 꽤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노코박스 백신 이슈도 있습니다. 수급상도 최근에 좋았던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어떻게 될지 오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도입 논의가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님 어떤 종목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 지금 뭐 컨택트주죠. 네. 컨택트주라서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거. 예전에 이제 접촉을 잘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행도 상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여행주들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근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행주들 이상하게 또 많이 최근에 또 오르는 이상한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주 이상하게 올랐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모니터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 참 좋은 여행이거든요. 네. 참 좋은 여행이 이상하게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게.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냐면 이게 2020년 이때가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 1월이고 3월에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스피 그때 3월에 많이 떨어졌고 그 뒤로 이제 코스피 그 코로나 이전이 이때인데요. 이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이상하게 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게. 야 이거는 진짜 이상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행주들이 근데 참 좋은 여행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도 보세요. 모두투어도 보시면요. 이 3월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3월 이건 작년 3월에.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이 이제 1월, 12월인데 이때보다도 코로나 터지기 전이 이때인데 이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행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고 매출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행주들은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상하게 또 세력이 붙었는지 모두투어, 뭐 하나투어,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여행주들 제가 봤을 때 여행주들은 좀 약간 비싼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투어도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노랑풍선도 한번 볼까요? 노랑풍선 이것도 여행사 봐봐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가죠. 여행주는 일단은 제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는 실질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혜를 보는 건 맞지만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밸류에이션이 고점이 아닌가, 고평가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게 이제 화장품 그리고 레저랑 또 여행이랑 좀 달라요. 레저는 이제 그 뭡니까? 레저는 노는 거죠, 노는 거. 네. 노는 거 이제 뭐 카지노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여행가는 약간은 다 다릅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뭐 백화점 뭐 이런 직접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이다. 여행을 제외하고 여행 주식적으로 제외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귀에 쏙 들어온 게 아무래도 전 여자다 보니까 외출하려면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화장품 업종이 아무래도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화장품이 이제는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게 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집안에서 쉬어라, 집에서 놀아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면 화장할 일도 잘 없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장품이 많이 쓸 일이 많아지겠죠. 주말에도 이제 많이 놀게 되고 이러면 위드 코로나 함께 이렇게 함께 놀면요. 주말에도 나가야 되니까 화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아침에 화장했는데 화장 지워지면 또 저녁에 누구 만나면은 저녁에 누구 또 화장하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평일날에도 평일날에 만약에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면 당연히 화장 안 해도 되는데 아침에 했던 거 지워지면 또 저녁에 화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마스크 밑으로도 이제 화장을 많이 하게 되고 가렸던 부분 마스크 밑에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또 많아지니까 식사할 때나 이런 경우 누구 안 만나면 마스크 잘 안 벗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면은 식사하거나 커피 마시면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기도 이제 화장을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상당히 또 화장품이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대장주 2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2개 다 아모레와 바로 아모레 퍼시픽과 그리고 LG 생활건강 네. 둘 다 아모레 G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모레 G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요 많이 빠졌어요. 이거 많이 최근에. 빠졌네요, 진짜. 예, 근데 네. 이게 한번 이제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오를 때가 있다가 다시 또 떨어졌어요.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아모레 G는 그래도 우리나라 아모레 G가 그룹입니다. 그룹. 우리나라 아모레 이 그룹을 다스리는 화장품의 지주사로서 대장이죠, 대장. 그렇습니다. 아모레 G가 지금도 많이 잘 팔리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또 떠오르는데 네. LG 생활건강이 이때도 이제 올랐다가 7월까지 좋았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것도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저는 LG 생활건강도 좋지만 LG 생활건강 우선주 이거 지금 이게 네.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LG 생활건강 우선주는 지금 68만 7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값도 싸고 또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종목 LG 생활건강 우와 아모레 G 둘 다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카지노 관련주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컨택트 종목의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대장주로서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독점이죠. 국내 사용자들. 국내에서 이제 카지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독점 회사입니다. 독점 회사에서 강원도 있고, 지금 이것도 근데 지금 주가가 좀 올랐어요. 이상하게도 강원랜드는 주가가 약간 선반영됐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3월에 가장 그때 많이 지수가 떨어졌을 때고 그 뒤로 계속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매력도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주식이 막 싸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독점이라는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 점이 괜찮고 토비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토비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강원랜드 가면요. 슬롯머신 있잖아요. 슬롯머신. 네. 슬롯머신은 이제 코로나랑 사실 별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죠. 슬롯머신 레버를 당겨가지고 혼자 이제 3개 뭐 사과든 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 뭐 맞추고 이런 거니까 3개 이런 거는 사실 코로나 상관없이 강원랜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전면 폐쇄됐을 때도 완전 폐쇄될 수도 있었지만 약간 풀어졌을 때는 슬롯머신은 또 약간 운영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혼자 기계랑 같이 하는 거 그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토비스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카지노 여기 돼 있죠. 카지노 그 슬롯머신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판매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 토비스처럼 이 슬롯머신을 카지노 기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우리나라에 몇 개 있거든요. 네.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미투젠입니다. 미투젠. 네. 미투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종목 상담을 종목 상담 해주셨잖아요.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이제 카지노 관련된
거 하거든요. 카지노 관련된 거 해가지고 미투젠 이거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거 기계는 아니고 온라인 카지노 있잖아요. 이런 건 뭐 코로나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대표적인 오프라인 업종인 백화점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백화점 중에서 지금 저는 괜찮게 보는 게 현대백화점입니다. 여기 더현대도 있잖아요. 네? 더현대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여기 여의도에도 있고. 근데 현대백화점 다시 또 사람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가봤는데,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갈 때부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인증을 하고 들어가요. 예전에는 QR 체크인 다 요즘에 해야 되고.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활성화될 때도 이제 네. QR 체크인 안 했는데 최근에 또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더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지나가면 또 온도 체크 다 되잖아요. 네. 그런 거 했고 해서 또 안심하고 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많아졌고 현대백화점이 한번 차트 한번 보실게요. 현대백화점 보시면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정 받았다가 5월 11일까지 좋았어요. 5월 11일까지. 그래서 이 5월 10일까지는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때 여의도에 더현대 그거 들어서가면서 호재로 올랐는데 최근에 좀 눌렸다가 이 코로나 갑자기 퍼졌죠. 코로나 이때는 막 이제 거의 종식돼 간다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2,000명 넘어서고 그러면서 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돌아섭니다. 다시 한번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가지고 이제 양봉도 어느 정도 나왔고 추세도 어느 정도 전환되는 것 같고 또 위드 코로나 되고 근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아직 이게 개봉을 한 거 아니잖아요. 시작한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지금도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도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현대백화점 좋을 것으로 보이고 현대백화점 말고는 다른 백화점이 이제 롯데백화점, 롯데쇼핑이 있잖아요. 근데 롯데쇼핑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롯데쇼핑보다 현대백화점이 약간 더 좀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좀 더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 수혜를 받을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니콜라 테슬라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KMW 전망 부탁드립니다.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61,100원, 비중 5%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KMW 42,750원을 오늘 시작해서 지금은 4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통신장비 브랜드 평판 1위. 통신장비 브랜드 평판 1위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살짝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KMW는 예전부터 이제 5G, 네. 5G 테마주 중에서도 약간 대장주격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5G가 이제 최근에 주식 테마주들이 그렇게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랬던 걸로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테마는 항상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 그 테마, 그 업종 이거 있잖아요. 이 업종에서 1위만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1위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 업종 자체 테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확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테마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대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MW가 이제 2021년 8월에 이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최신이죠. 최신판 1위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43개 통신 장비 상장 기업 중에서 매겼는데요. 평판 조사를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나중에 이런 브랜드 5G나 아니면 통신 장비가 올라갈 때 좀 주가가 좀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브랜드 평판을 매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참여 가치, 그리고 소통 가치, 소셜 가치, 시장 가치, 재무 가치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 뭐 재무 가치도 들어가니까 재무 제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밑받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셜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의
대화, 뭐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 뭔가 그래도 인기가 있어야죠. 인기가 있는 이런 거고 소비자끼리의 소통. 그러니까 이 KMW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끼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소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디어 관심도 언론에서 말하는 건 브랜드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 이런 설문조사를 자꾸 하잖아요. 긍정이 훨씬 많았다. 근데 커뮤니티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본 것 같습니다. 브랜드 평판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니까 굉장합니다. 2위는 에이스 테크놀로지고요. 뭐 3위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은 저는 좀 굉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아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아는 기업들. 여러분이 뭐 테마주 5G 통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들 뭐가 있으면요. RFHIC 네. 이것도 있고요. 솔리드도 있고요. 오이솔루션 뭐 텔콘, RF제약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비쿼스 이런 여러분이 테마주 하면 몇 번 서진 시스템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코맥스 이런 것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신 관련 테마주 하셨던 분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인성정보 이런 것도 있고 인성정보는 제가 예전에 직접 가서 만난 적 있어요. 어때요? 인성정보 그 관계자 직원이랑 얘기도 해봤고 그거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도 찍어가지고 촬영해서 우리 채널에서도 올려놨었거든요. 그런 인성정보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런 많은 막강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게 KMW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MW 한번 회사를 좀 낱낱이 좀 파헤쳐 볼까요? 네. 좀 이거를 파헤쳐 보면요. 일단 PBR은 높습니다. PBR 6.95입니다. 그리고 PER도 63.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고평가인 건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측 평가상.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5G 고평가 고성장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예전에 이제 적자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흑자로 돌아섰죠. 영업이익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뭐 괜찮게 나오고 흑자로 3년 연속 나왔습니다. 부채는 47% 괜찮습니다. 이 안정성은 있고 유보율도 1100%로 유보금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 예전에 마이너스고 이제 최근에는 순이익률 뭐 영업이익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 많이 빠졌는데 밸류에이션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고평가는 맞습니다. 지금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PBR, PER, EV, 에비터만 따지면요 비쌉니다. 비싼 그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PBR은 이제 자산 평가 대비 가격을 말하는 거고 PER은 수익성 대비 가격에 대한 측정도인데 여기에는 이제 브랜드는 안 들어갔거든요. 브랜드라는 건 무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형 자산. 그러니까 PBR에 들어가는 건 유형 자산들, 뭐 땅이라든가 토지, 기계 이런 것들,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만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무형 자산인 브랜드 가치는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브랜드가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브랜드 평가까지 해서 PBR을 매기겠다. 네. 그러니까 PBR 플러스 무형자산 PBR, 무형자산 포함된 PBR로 하면요, 브랜드 가치가 그래도 1위기 때문에 한 2나 3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계산법에 의해서 저 나름의 계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가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PBR이 높아요. 왜 그러면은 인터넷 회사다 보니까 땅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공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또 역시 공장이 필요 없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하이브를 하면요 방탄소년단 BTS가 가장 큰 자산이죠. 이게 자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는 다르지만 그래서 90%까지 아닐까요? 뭐 지금 해외 업체들과도 뭐 계약을 맺고 뭐 저스틴 비버, 아그라나 그란데 이런 데랑도 손을 맺고 하니까 90%까지 아니더라도 가장 큰 자산인 건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무형 자산 가치로. 근데 중요한 건요. PBR만 따졌을 때는 BTS의 그 브랜드 가치가 계산이 안 되죠, 여기는.
PBR에는 안 들어가죠. 이 유형 자산.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형 자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한다면요. PBR을 약간은 좀 다르게 또 계산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명확한 수치가 있어야지 좀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무형 자산까지 따진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테마가 한번 돌아왔을 때 충분히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KMW 그래도 업계 1위인 만큼 장기 보유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네. 넷마블이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신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합니다. 메타버스 또 최근에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넷마블 이제 게임 대장주에 오른 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최근에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등 신흥 강자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좀 추구를 하고 있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도깨비 최근에 나왔던 게 또 메타버스를 약간 접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넷마블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하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잘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 넷마블이 이때까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넷마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게임 회사죠. 엄청난 그 게임 회사고 상당히 또 영향력 있는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퍼블리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최근에 또 흐름을 타가지고 또 메타버스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시류를 좀 잘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상현실, VR, AR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도 만들고 이런 것들로 메타 아이돌, 뭐 메타 월드, 아이돌 요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아이돌 그룹도 가상 인물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가상 인물도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니까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지금 보시는 저런 거. 저런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저런 분이 있죠. 근데 저런 분, 네. 저런 분이 있는데 저런 분이 이제 사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가상 현실에만 존재하는 인물이고 사실 실제 인간은 아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잘 만들어서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뭐 최근에 좀 잘 나가는 그 로지처럼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넷마블도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동안에 또 저력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 것들 발휘하고 넷마블 그러면요 최근에 그 NC소프트의 대주주라서 NC소프트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한번 차트 볼게요. 이거 지금 NC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근데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NC소프트도 최근에 보니까 그 다시 뭐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혹평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의 그 유저들의 이 발언들 좀 어느 정도 받아 수용을 해가지고 개선하겠다 해서 좀 많이 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화시키는 게임의 본연의 재미에 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뭐 앞으로 하는 거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NC소프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하이브의 대주주죠. 최대주주는 아니죠. 어쨌든 3대 주주 안에 들어가고 코웨이도 대주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점들이 꾸준한 수익성이 있어요. 꾸준한 수익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넷마블은 좀 자산 가치도 굉장하고 게임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자산이 풍부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든 유형 자산이든 엄청난 또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한번 또 흐름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넷마블을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신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3,191선에 코스닥 시장은 1,051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시면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살짝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08%가 빠지면서 3,594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주말을 앞둔 만큼 모두 빨간불을 오후까지 유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